화성 연쇄 살인 사건 현장 부근에서 9번째 희생자가 됐습니다. 10번째 살인 사건도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유일한 단서는 유전자의 DNA 구조입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은 지난 86년부터 7개월 사이에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정남면 궁정리 등 이 일대에서 20대 여자 5명과 할머니 등 모두 6명이 같은 수법으로 희생된 사건입니다. 변태 성욕자가 불특정 부녀자를 상대로 저지른 단독 범행일 것이라는 심증만 가진 채 아직까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자 중학생이 9번째 희생자가 됐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김양이 돌아오지 않자 김양의 가족들과 마을 주민들이 밤새워 이 일대 야산을 뒤진 끝에 오늘 오전에야 발견했습니다. 피해자인 김양의 혈액형과 같은 혈흔이 발견돼서 윤군이 진범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윤군의 점퍼 소매자락 안에서 살해된 김양의 혈액형과 같은 A형을 찾아냈다는 통보를 해옴에 따라 범인으로 확인됐습니다. 윤군의 알리바이를 입증하는 새로운 목격자가 나타나고 또다시 범행 자체를 부인함에 따라 이번 사건 자체를 전면 재수사하고 관련 경찰관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10번째 살인 사건도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은 과연 잡을 수 없는가? 지금 또 바로 코앞에서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잡아야지 범인을요. 첫 피해자가 발생한 지 만 5년을 맞았습니다. 화성군 주민들을 공포와 분노에 떨게 했습니다. 밤에는 일체 안 나가죠. 나한테도 그런 본견이 있으면 어쩌나 싶은 생각에 다닐 수가 없어요.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해왔지만 앞으로는 동위원소 검사라든가 또 DNA 검사를 토대로 해서 그야말로 과학적인 수사를 전개해서 범인 잡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찰은 전문 인력과 장비 부족 때문에 유전자의 DNA 감정을 하지 못하고 화성 사건에 대한 수사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결정적 단서를 가려내는 유전자 감식이 장비와 인원 부족으로 국내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과학 수사에 대한 투자와 함께 관계 당국은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용의자 이모 씨, 처제를 잔인하게 살인하고 범행 수법도 비슷한 점이 있었는데,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가 당시 범행 장소 주변에서 살았다는데 그때는 왜 못 잡았을까? 오늘 이 부분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아직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네, 지금 2차 조사까지 마친 상황인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5차, 7차, 9차 피해자의 이제 유류품, 근데 이제 속옷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러니까 체액도 나온 게 있고요, 땀이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 DNA 분석을 통해서 지금 부산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이모 씨로 이제 특정이 돼 있는데. 이제 지금 이 총 10건의 사건 중에 한 건은 이제 모방 범죄였고요. 9건 관련해서 이 5차, 7차, 9차뿐만 아니라 나머지 부분에서는 아직 이제 DNA 분석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현재 아직까지도 혐의는 일절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씨가 태어난 곳이 저 6번째 사건 바로 옆입니다. 이 지역을 누가 봐도 매우 잘 아는 사람인데 지금 빨갛게 표시된 5번, 7번, 9번 피해자의 DNA, 유품에서 나온 DNA가 이 씨의 것과 DNA와 일치합니다.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용의선상에 올라야 되는. 그럼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용의선상에 올라오지 않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이 화면은 당시에 처제 살해에서 처제 살해범으로 94년에 붙잡혔던 영상입니다. 맞습니다. 그랬는데 저 옷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얼굴이 가려져 있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사실은 이 부분, 그러니까 최근에 언론 보도를 나온 게 뭐가 있냐면 그 당시에도 화성시에 살고 있다는 점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특정되거나 조사하는 부분에는 많이 확인되지 않았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청주에서 저 사건이 터지다 보니까 청주에 살던 것만 인식하고 이 사람이 그전에 화성에 살았다는 것과 화성 연쇄 살인범과의 연관성이 지금 이 씨죠. 이 씨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판단해서 그걸 비교해보지 않은 거죠.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현재 9건 미제 사건으로 나온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9건 중에 6건이 이 용의자가 화성에서 사는 동안
반경 3km 이내에서 범행이 이루어졌어요. 네. 그 당시에 만약 이 사람이 그리고 결혼하고 청주로 가죠. 그렇죠. 네. 근데 청주에 사건이 발생하다 보니까 청주에서는 그 청주의 사건과 그다음에 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연결을 못한 거죠. 만약에 그 당시에 조금만 신경을 써서 이 사람이 화성에 살았었고 범행 수법이 비슷하니까 화성 연쇄살인범과 관계가 있지 않나는 이런 의심만 가졌다고 하면 네. 조금 일찍 더 용의자를 특정해낼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그건 있습니다.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네. 그 당시에 이제 화성 연쇄살인을 수사하는 수사팀에서 이게 범죄 수법이라고 하죠. 나중에 사체를 처리하는 방식이 화성 연쇄살인과 좀 유사한 측면이 있어서 이제 청주서에 이제 연결을 한 거죠. 연락을 해서. 청주서에 이제 붙잡혀 있고요. 네, 붙잡혀 네. 있으니까. 근데 청주서에서는 와서 조사를 해라.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이모 씨가 혈액형이 O형입니다. 근데 그 당시 아시겠지만 봉준호 감독도 그런 얘기했었죠. 네, B형이다. 네, B형이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B형 남성이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상황이라 거기서 더 발전을 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네. 수법이 비슷해도 우리가 찾는 용의자는 B형인데 O형이면 아무래도 이쪽과 연계하기 쉽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이유가 좀 있었던 어제 겁니다. 또 오윤성 교수님은 면식범. 그러니까 3년, 그러니까 91년까지 연쇄살인이 이어지고 94년에 청주로 이사가서 결혼하다가 처제를 94년 3년 지나서 그렇죠. 처제를 살해하는데 앞에 살인 사건은 다 지나가는 불특정인을 그렇죠. 살해한 거고 처제 죽인 것은 살해한 건 면식범이니까 좀 수법이 달랐다고 수법이 달랐다고 생각했었나 봐요. 동네 주민들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그 사람들이 기억하는 이 씨 지리에 밝았고 뭐 거기서 자랐고 학교도 다녔으니까요. 네, 거기서 결혼도 했다. 용의자 어머니는 워낙 착했던 애라 용돈 달라는 말 한 번 하지 않았다. 아직도 교도소에 있는 아들을 1년에 한 2번 면회 가고 죽지 못해 산다 이런 인터뷰를 했더군요. 네. 용의자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까요? 네. 63년생이니까 50대 중반이죠. 56. 네. 이제 93년에 결혼해서 청주로 이사하고 그때까지는 화성에 살았는데 91년까지 10번에 그중에 9번이 연쇄 살인 사건, 연쇄 살해범의 소행으로 의심되는데 그리고 8번이죠, 8번이. 2번은 모방범죄고요. 네. 그리고 6건이 그중에 이제 이 씨가 살았던 인근의 3km 근방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리를 잘 알고 있다는 점과 연계시키면 DNA 일치가 일정부 저 사람의 용의점들을 더 강화시켜주는 요인을 작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저희 사사건건 제작진이 94년도에 처제 살해했을 때 영상을 찾았습니다. 붙잡혔을 때 보겠습니다. 네. 화성 연쇄살인 사건 유력 용의자 이 씨는 94년 충북 청주에서 처제를 성폭행하고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는데 처제를 불러서 수면제를 먹여 성폭행하고 했다고 이제 경찰은 그때 밝혔는데요. 무릎이 탁 떨리는 얘기야. 우리 형사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 이놈이구나. 이 씨는 범행 이후에 처제의 시신을 스타킹과 옷가지 등으로 이렇게 겹겹이 감싸서 집 근처 철물점 야적장에 유기한 혐의로 받았습니다. 이 씨는 평소 가족들에게 자주 폭력을 휘둘렀고요. 핑계하고 있는데 클 적에 열등의식인가 체형이 작은 데다가 재판부는 이 씨가 과도한 구타 습관과 애정 결핍이 있었고 가출한 아내에 대한 극도의 증오가 범행 동기였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어제 이제 오 교수님 말씀은 이 씨 그 연쇄살인 사건의 범행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옷가지로 피해자 결박하고 머리에 뭘 씌우는 건데 이 처제도 뭘 씌웠다는 거 아니에요, 머리에. 그게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면식범인 경우가 좀 달랐던 것이고 나머지 범행 수법이 굉장히 동일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화성 수사본부에서도 확인해 보려고 하다가 사실 공조가 잘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아예 이걸 그 당시에 무시했다기보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지금 이게 다 과거 이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범행 유사성을 가지고 집중 추구했으면 자백을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거는 근데 이제 말 그대로 좀 소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과학수사기법의 한계 때문에 아까 B형으로 용의자를 특정해놓고 O형인 사람을 묶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 수많은 용의 선생에 올랐던 사람 중에 이 이모 씨가 빠졌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과학기법을 가지고 그때 만약에
이제 화성 이 수사본부에서 이 이모 씨를 인계받아서 조사를 했더라도 입증이 어려웠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지금 일반적인 견해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 수사본부에서 30년 넘게 동안 그 피해자 유류품을 증거 보관을 잘했다라는 측면을 오히려 칭찬해야 되지 않나 이런 네. 부분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아쉬운 게 한두 개가 네, 아니지만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네. 그 같이 수감 생활했던 홍보실에 있으니까 이 씨가 어젠가 독방으로 옮겼다고 그러더군요. 예, 네. 왜냐하면 혹시 또 유해를 가할 수도 있고 이래서. 네, 같이 살았던 예. 같은 방에서 지냈던 사람들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 인터뷰가 막 나오더군요. 나왔는데 네. 그때도 이런 얘기를 이중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씨라는 사람이 본인이 이제 범행에 대해서 서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같이 수감돼 있으니까. 처제가 뭐 영화 보면 막 털어놓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털어놓고 그렇죠. 처제가 굉장히 예뻤다고 강조를 하고서 예뻐서 강간을 했고 죽이고 사체유기까지 했다. 가족이나 친지한테 걸릴까 봐 죽였다라고 말을 해놓고 검찰 조사나 재판에 가서는 자기는 무죄다, 억울하다, 죽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료 수감자들한테는 죽였다는 걸 시인하고 재판 과정이나 조사 과정에서는 아니라고 거짓말하는 것을 보면서 이 수감자가 느낀 점은 이중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특징을 봤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백 변호사 이야기하셨듯이 당시 아쉬운 점은 아쉬운 대로 하지만 우리 그렇죠. 경찰이 30년 동안 이 증거를 갖고 있고 보존하고 있고 또 그걸 작년에 한 번만 더 확인해 보자. 네. 그렇게 해서 다시 검사한 이런 부분은 높이 평가해야 할 것 같고, 네. 경찰들이 얼마나 이 용의자를 잡고 싶어 했는지는 뭐 잘 알려진 사실인데, 네. 당시 퇴직 형사의 이야기 잠깐 들어볼까요? 너무 놀랬죠. 그 당시와 비교할 적에 이건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죠. 현재의 과학 수사는 우리가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하다고 자부할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조금 얼굴을 들고 떠들을 수 있구나. 항상 그 가족들한테는 늘 죄송한 마음이 있죠. 아니 그러니까 경기 남부청의 미제 사건 수사팀의 누군가가 야 이거 다시 한번 검사해 보자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형사 이름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일단 그 얼마 전에 그 백골 사체가 발견이 됐는데 그게 나이 어린 사람의 시신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백골 사체가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거기서 DNA를 추출을 해서 피해자 신원을 밝혔어요. 그걸 보고 이거 잘하면 이라는 생각이 든 거죠. 네. 그게 올해 7월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 화성 관련해서 연쇄살인 그 증거 그 피해자 유류품들을 이제 국가수에서 보내서 여기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이모 씨의 땀 33년 전께 남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혹은 그 타액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속옷 같은 데서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일단 5차, 7차, 9차 이 피해자의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거는 성폭행범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위치에서 이제 그런 DNA들이 나왔던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증거 보관 얼마나 잡고 싶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래도 이제 끝까지 이렇게 증거 보관이 잘 돼 있어서 지금 뭐 진범이라고 가지고 우리가 단정할 수 없습니다만 추정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낸 거죠. 우리가 이제 10여 년 전에 법을 바꿔서 11개 중범죄 수용자들 소급까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미 수감돼 있는 사람들 것까지 다 DNA 해서 데이터베이스 갖춰놓고. 근데 이제 아쉬운 점은 이게 한 7, 8년 전에도 가능했는데 그럼 그때 가서 그 옷 갖고 와서 했으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겠죠. 네, 알겠습니다. 모범수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이 모범수 되는 게 어려워요? 그럼 뭐 혜택이 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모범수가 되면 아무래도 이제 좋은 방에 가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안에서도 노동을 하잖아요. 교환 노동 같은 거 할 때 교도관 밑에 감독으로 임명이 돼서 아무래도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1급 모범수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무기징역이라고 하면 그거 종신형이구나 대부분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기한을 정하지 않은 징역이라는 뜻입니다. 무기징역을 선고가 나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누구 가석방 시켜주시겠어요? 교도소에서? 뭐 1급 모범수 아무래도 이 안에서 많이 교화가 됐다는 사람을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모 씨 같은 경우에 지금 25년 정도 지났지만 이번 일이 밝혀지지 않았으면 2, 3년 정도 지나서 가석방 대상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굉장히 섬찟한 거죠. 알겠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표창원 의원의 워낙 유명한 프로파일러니까 표창원 의원이 당시에 표창원 의원 아시다시피 화성에서 경찰대 나와서 화성에서 제일 먼저 근무했었습니다. 사건 당시에 화성경찰서에서. 용의자 실토를 받아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표창원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그 협상력, 레버리지가 있어야 실토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 뭔가 감형의 조건이 될 수 있다든지. 그런데 지금 우리가 쥐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수사기밀상 공개하기 좀 어렵고요. 그렇군요. 예, 왜냐하면 이게 알려지게 되면 어떤 경로로든 교도소에 있는 이 사람에게 들어가면 이 부분에 대한 협상이 사라지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거는 공소시효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저쪽에서 내놓을 게 전혀 없어질 수가 있어요. 더 밝혀야 되고요. 시간 때문에 하나만 여쭤보고요.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에 대해서 이 사건이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더 관심이 많아집니다. 그럼요. 네. 그 민감용 경찰청장이 직접 내려가서 네. 인터뷰도 했어요. 거기서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이들 6월 발견된 현장에 경찰청장이 내려갔더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잡겠다. 장기비자 물론 이것도 공소시효는 이미 완료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또 저 아이를 잃은 부모님들은 평생 동안 한으로 가지고 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범인을 찾아내는 거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그분들의 한이 풀릴 거라고 봐요. 현재 총 268건에 이르는 공소시효 폐지로 처벌이 가능한 내용이 있고요. 또 처벌 불가능한 내용은 지금 3개가 있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 개구리 소년, 그 이영호 군. 이 3가지 사건은 국민적 관심을 많이 받았던 사건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는 찾아낸다고 생각하고 경찰이 지금 DNA 발견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도 기술이 발전할수록 모든 범죄의 범인은 반드시 잡힌다고 하는 명확한 사실을 범죄를 하고 있는 사람이나 혹시나 범죄라고 숨어 있는 사람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부분들은 밝혀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첫 사건, 첫 범죄가 33년 지났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경찰이 포기하지 않고 잡았다는 건 매우 인상적인 의미 있는 일입니다. 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최진봉 교수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다음 주 월요일에 박지원 의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